네, 해도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바쁜 이 시간에 연수를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 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뭐 표시로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목소리 들리는지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주신 우리 허남초 최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신기혜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연수에 지금 태블릿 관리 기기 및 구매로 이제 연수를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학기 초가 아니죠. 벌써 이제 4월 중순, 이제 내일이면 곧 있으면 이제 5월 달이라서 학교에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보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연구부 관련돼서 업무를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태블릿 관리 때문에 또 정보부 관련돼 가지고 이 업무를 이제 맡으셔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학교가 정보부한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어제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더니 교내에 있는 모든 교실에 AP가 있는지, 그 AP가 언제부터 설치가 됐는지, 이거 그다음에 그 AP를 설치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신청을 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좀 일들을 이제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온라인 그냥 컨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하시느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태블릿 관리, 기기 및 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본교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본교는 태블릿이 현재 한 거략 한 3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021학년도에 아직 이 올 160대 정도의 가량의 태블릿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350대 정도의 가량의 태블릿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블릿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업무를 맡으시거나 아니면 전혀 태블릿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두둥,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 선도학교에 당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말 테다. 태블릿도 주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컨텐츠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지 라는 1번. 2번은 관리자분들이 갑자기 교실로 오라더니 교장실, 교무실 오라더니 갑자기 이걸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태블릿 좀 따와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 3번. 3번 상황이 제일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학교에 옮겼더니 갑자기 내가 담당자가 되어 있어 진행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럼 채팅창에다가 간단하게 숫자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음,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무도 안 남겨주셔서. 1번. 부석초등학교 선생님. 1번. 맞습니다. 네. 한 두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 선생님들은 1번이 많으시네요. 제가 월요일에도 또 연수를 똑같이 한번 똑같은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는 2번이 제일 많았고요. 3번도 많았고 1번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1번이 제일 아직까지 두 분이 답해 주셨는데 1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네, 본교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기 초가 되면 이 사업병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 공문들이 오잖아요. 공문들이 오면은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거 사업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그리고 나서 학기 말쯤 돼가지고 뭐 후회를 하죠. 그걸 왜 신청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데
학교에 태블릿을 180대를 준다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겠습니까? 180대를 신청을 받고 막상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배부하고 관리하고 계정 만드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이제 끝나야겠다 하고 싶었는데 2021학년도 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좀 힘들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미달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학기 초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본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이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학교에 태블릿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연수방은 이제 뭐 연수방에서 어떻게 이제 다양하게 신청하셨겠지만 현재 이 연수방은 그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그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쪽에서 온 이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온라인 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는 교당 평균 8천만 원 정도, 아주 큰 액수죠. 8천만 원 정도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 학급수, 학생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 교당 지원 예산에 증감이 가능했지만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배급해 주었고요. 다른 교육청은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태블릿이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온 거니까 대학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왔는지는 간단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 태블릿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는 아이패드 갖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는 아이패드 쓰고 싶었는데 왜 이게 왔지? 이런 식으로 나 전혀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게 왔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는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선 일괄적으로 이제 구매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교육청 행정실 주무관들은 아니니 저희가 이걸 이제 결제할 건 아닌데 먼저 처음에 예산의 집행을 해당 사업부에서 품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공급 계약 대상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 물품이냐 또 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살 수 있는지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8분하고 그다음에 정보지원과의 사무관님들 한 2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물건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막상 도달청에 가서 태블릿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물건이 몇 개 없습니다. 한 2개 정도? 금액에 따라서. 근데 또 그게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어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나는 개수를 좀 더 줄이더라도 더 좋은 걸 사야지라고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160대 이상의 태블릿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랑 그다음에 그 금액과 총 액수와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정해져 있는 물품은 한두 개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2개 내에서 와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우리는 이 정도 사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때 수업을 할 때 하드웨어는 이 정도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용량은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줘서요. 이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 평가의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제안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계약 금액이 예산 금액 내에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 구매 요청 기한을 하는 게 바로 교육청의 일괄 구매 절차입니다. 이 다음엔 이제 사무관님들이 이런 절차로 뭐 이제 조달청에다가 쇼핑몰에 올리고 뭐 5개 이상 담고 생성하고 요청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한다면 우리가 이제 행정실이랑 같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또 아시죠?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사고 싶어 살 수가 없어 입찰 올려야 되고 입찰 나와서 가격 제일 저렴한 데로 무조건 골라야 되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입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교육청에서 이런 입찰의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태블릿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태블릿이 이렇게 왔을 때 태블릿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고민들을 하십니다. 사실 학교가 지역에 따라서 주변 교육 환경에 따라서 학생 수준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의 준비도에 따라서 이 태블릿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주변에
여러 가지 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학교 사례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온라인 교과서 사용하는 학생에게 전원 다 배부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 전원 배부는 아예 집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개수가 한 160대 정도이니 학교 소규모 학교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학년, 주로 이제 그 담당, 이 업무 담당생인 학년에게 아예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소규모의 학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 등교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 물론 소규모 학교는 매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매일 하는 건 아니니 원격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수업 플랫폼이나 수업 자료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가장 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태블릿 보관함을 너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단가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태블릿 보관함을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아예 태블릿 아예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모든 학생에게 기기를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물론 원격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한다고 시스템을 준비하긴 하지만 막상 학생들 입장에서 대여하러 온다는 게 무엇인가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에게 눈총받을 수 있다는 뭐 신경 쓰인 이런 것 때문에 막상 대여를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강의 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걸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꼭 파손, 이 분실, 도난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보호자에게 있음을 꼭 서면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사용 지도 방법은 주기적으로 안내하지만 1차적으로 부모님과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해 줍니다. 사실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뭐 태블릿 이렇게 대여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막상 학생들이 이제 분실하거나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망가졌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왔을 때가 처리하는 게 사실 좀 번거롭긴 합니다. 번거롭기보다는 난감하죠. 분실은 차라리 그래도 아예 없어진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는데 고장난 걸 고쳐라고 하기가 참 그렇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도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내서 이제 가져왔을 경우는 우선 일단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를 이렇게 이제 개별 학년들에게 전원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먼저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당 업무 선생님이 본인 학교, 본인 학년에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배부합니다. 사실 가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나, 그리고 어쨌든 담당자가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태블릿 관리도 해야 되니 담당자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인 선생님들이 그냥 아예 학년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1학년 학생 125명이 아예 다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을 다 배부하기는 어려우니 올해는 1학년, 또 예산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또 1학년 이런 식으로 아예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예 차근차근 이렇게 주도록 계획을 잡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과서 저희도 본교도 2개 연도가 연속됐으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잡았으면 학년마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건 물론 준다는 개념보다 학교에 따라서 대여의 개념이겠죠. 다시 반납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1학년 학생 125명에게 전부 다 배부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2, 3학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중 과제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는 게 그 학교의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학년들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하여서 배부하였고 선택교과로 소프트웨어 생활을 선정하여서 학생들이 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장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학년별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학년에게 몰아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학년에서 필요한 학년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학년별로 배부합니다. 이 1번과 이 2번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막상 이 태블릿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잘 쓰려고 하는데 막상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만 소수의 태블릿만 활용을 하지 학년에 특정 학년에 이제 배부한다 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두면은 뭐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일본 학교처럼 그냥 줘버리는 게 제일 사실은 태블릿 기기의 활용성은 제일 큽니다.
아시다시피 태블릿 기계는 1년,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그 성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형평성 문제로 학년별로 분배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학교, 중규모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수량을 분배해서 이 수량 분배하는 기준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해당 학년의 학급 혹은 연구실로 배부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례가 저희 본교 사례입니다. 저희 본교는 1,450명가량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는 디지털 교과서 이런 학교나 아니면 이제 이런 태블릿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태블릿을 열심히 모아서 한 350개 가량의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2021학년도 올해 태블릿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0명 학생들에게 다 태블릿을 대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0개씩 학년 담당 선생님을 정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학교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모든 태블릿을 선생님이 한 분이 관리하시기 너무 어려우니 저희는 해당 학년에서 이제 이런 전산 담당이시나 아니면 이런 걸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좀 선생님들, 좀 경력이 또 일반적인 경우에 좀 적용 선생님들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고 같은 경우는 학년 부장님들 반에 많이 있고요.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혹은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실에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렇게 희망하신 분 학년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와 책임을 그 학년 그 담당 선생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이 주 담당 선생님에 대한 좀 책임감이 좀 덜어지고요. 학년을 배부되기 때문에 학년에서 좀 담당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학년에서 맞게 상황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는 수량은 돌봄 교실이나 아니면 원격 수업 대여 희망 학생들에게 대여를 하고요. 추후 2021학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저희 태블릿은 160대 정도가 옵니다 합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선정위원회에서 태블릿 말고도 이제 이 태블릿 케이스 보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180대가 아니라 160대를 사고 2대의 충전함을 받기로 그렇게 교육청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160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160대에는 저희는 특정 학년이 4학년 부장님이 가장 이제 열정적으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4학년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하기로 이렇게 특정 학년에 배부하기로 협의를 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번 학교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태블릿이 많이 있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이제 160대에서 180대 태블릿이 도착한 학년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1, 2학년들은 이제 학교에 매일 이제 학교에 이제 오니까 이제 이 태블릿 PC를 이제 4학년에서 6학년에 학년별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충전함이 문제인데 충전함을 이제 배부된 예산 일부 중 사용해가지고 2대에서 3대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서는 학년 연수실에다가 충전 및 보관을 하는 거죠. 특정 반이 아니라 학년 연수실에다가 보관해서 필요한 학급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장단점이 있는데 학년 분위기가 잘 활용하는 분위기가 될 경우는 잘 가져가게 되지만 막상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고 연구실에 있으면 잘 안 쓰게 된다는 그런 또 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60대 지원받은 것을 5, 6학년 대상으로 아예 태블릿장에 다 시건할 수 있는 거 다 잠가서 최대한 시건을 하고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학년 연구실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엔 이제 보관은 잘 되지만 이제 막상 태블릿 함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시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도가 높은 학년에 많이 배정한다는 기준을 잡아서 180대에서 1, 2학년에도 좀 필요하니까 30대 정도, 3학년 30대, 4학년 30대, 5, 6학년 90대 배정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정된 학년, 이 태블릿은 각 학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합니다. 5번 학교에서는 이 충전함을 2대를 샀다고 합니다. 사실 충전함이 비싸잖아요, 저희가. 비싸서 많이 사고 싶어 살 수가 없어요. 태블릿은 180대가 왔는데 30대 충전함이 200 단가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2대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럼 일단 2대를 사는 겁니다. 2대를 사서 5학년과 6학년을 각각 놓고 그러면 3학년, 4학년 어떡하냐. 5학년, 6학년에 30대씩 완충한 다음에 9학년 위주로 사용하고 3, 4학년이 필요하면 3학년은 5학년 교실에 가서
4학년, 6학년실에 가가지고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건 5, 6학년 그리고 3, 4학년들은 5, 6학년에 가서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태블릿, 뭐 학교에 원래 있던 태블릿까지 합쳐서 이 태블릿들은 이제 스마트기 담당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고 돌봄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나 기기가 없어서 듣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 60대 정도 대여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사례는 이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 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1, 2학년,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연구실이나 이제 학년으로 갔는데, 이제 1, 2, 3학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교무실에 수업용으로 30대 정도의 아예 충전함을 아예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규모 학교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 학년이 다 전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태블릿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태블릿 180대보다 더 적은 학교에서는 아예 개별적으로 한 대씩 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에서 중요한 건 이거일 때 집으로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개인 누구누구 태블릿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개념이 약간 1번 방법이랑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받은 태블릿을 4, 6학년 연수실에 분산 배치하고 교실 수업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8번 중학교 사례에서는 이 충전함을 연구실에 갖다 놓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고정되는 게 잘 안 쓰니까 어떤 특정한 복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둬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그 특정한 이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30대씩 가지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그래서 1층은 1학년, 2층은 2학년, 3층은 3학년, 4층은 특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물론 자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어쨌든 좀 이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게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남은 것들은 가정 내 온라인 학습으로 태블릿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태블릿 개수가 담당자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배열을 해줘서 이제 개수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학년에 배부를 하게 되면 책임이 학년을 넘긴다고 하지만 막상 학년에서 분실되거나 없어질 때 학년에서 책임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난 내가 그냥 관리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아예 담당자가 아예 관리하거나 대여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담당자 혹은 정보부에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아예 태블릿을 보관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대여하거나 사용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때마다 대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는 시청각실에 일괄 보관하고 사용 희망 교사가 대여서 희망을 작성한 다음에 대여하는 거죠. 대여서 희망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일지를 적는 거죠. 가서 이제 책자에다가 누가 무슨 시간에 무슨 교시에 뭘 사용했다. 뭐 파손은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여할 때 같은 이렇게 스마트기 대여 대장에다가 누가 뭘 대여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옆에는 그 대여 신청서 같은 것도 받아서 이렇게 대여 이런 이제 서류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시청각실에 보관을 하고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 필요한 교과에서 필요한 만큼 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과학 교과에는 이제 30대 충전함 2대를 아예 과학실에 직접 관리하도록 아예 두고 대면 수업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각종 동아리 활동 수업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 수업할 때 필요할 때마다 직접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중에 태블릿을 혹시 지금 현재 태블릿이 학교에 2020학년도 선도 대상자들은 학교에 왔을 것이고 2021학년도는 또 학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학교에 혹시 오신 분들 있으시나요? 채팅창에 오신 분들은 뭐 손을 들으시거나 1,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2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요.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안 온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태블릿 180대 양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교육청의 이 시스템상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갑자기 내일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태블릿이 옵니다. 심지어 당일날 오기도 합니다. 그럼 담당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태블릿이 일단 옵니다.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건
이놈의 태블릿을 어디다가 보관할 건지 이걸 제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80대 태블릿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하나에 40만 원짜리면 따져도 거의 6천, 7천만 원짜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어디다가 잠가놔도 불안하고요. 이게 좀 이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번 태블릿, 1번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보관함이죠.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제 태블릿 보관, 조달청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제 여기 태블릿 이제 보관함을 이렇게 충전하면 이렇게 사는 경우죠. 첫 번째 그림은 20대짜리, 두 번째 그림은 30대짜리 이게 이제 충전함입니다. 20대를 충전을 하는데 사실 학급에 있는 학생 수는 20대보다 더 많죠. 30명에서 20명 사이니까 20대 충전함을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꽂아놨다가 옆에 가운데 쌓아놓은 것처럼 이제 충전하지 않는 것들이 다 뭐 충전함 선이 부족한 건 저렇게 놨다 두고 바꿔가면서 충전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둡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아예 30대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물론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저거 두 대는 못 사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얼마까지 모르는데 두 대는 못 사시고 한 대? 아니면 20대짜리, 30대 이렇게 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태블릿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저렇게 태블릿을 사면 이제 좋은 점은 저렇게 위쪽에 불이 들어와서 지금 뭐가 충전이 돼 있냐, 충전이 안 돼 있냐 이런 경우가 많죠. 오늘 전 당장 본교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 바빠서 태블릿 관리 안 했더니 아이들한테 저 노트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애들 보고 오늘 아침에 저별로 뭐 스피치 만들려고 애들 보고 이제 PPT 만들려고 노트북 가져가서 써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일어난 사건이 선생님 노트북에 충전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전함이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거나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충전을 하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저렇게 없으면 막상 쓰려고 그러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불이 들어오면 아 지금 충전 중이구나 충전이 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좀 관리가 되고요. 저기 뭐 살균기가 있어가지고 살균이 된다는데 그건 사실 잘 효능은 제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태블릿 막상 뭐 태블릿 담당 학생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거 많이 꽂으실 때 번거로운 거 아세요? 이게 내 거 핸드폰 충전기 하나 꽂는 게 아니라 교실에 나갔다가 20대를 꽂으려면 생각보다는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이제 충전함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충전함은 아까 첫 번째 그림의 충전함과 다른 거는 요거는 자석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듈형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모듈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붙이면 탁탁탁 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꽂지 않으셔도 그냥 그 태블릿 끝에다가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탁탁탁 붙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좀 관리하기에 편하죠. 그래서 꽂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태블릿 충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충전함 하는 업체에게 저 모듈만 사면 안 되냐 저 케이블만 사면 안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인터넷에 가시면 케이블 따로 팝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모듈형 4개짜리 케이블이 얼마냐고 모듈형 물어봤더니 4개짜리 세트가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냐 케이블이 그러니까 말했더니 그 충전하는데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 속도가 달라지고 중국산은 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더니 태블릿에 괜히 정기적으로 좀 불안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이 들었더니 그때부터는 좀 그 케이블을 좀 낱개로 좀 구매하는 게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이 모듈이 한 3만 얼마 정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형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아예 이렇게 옆에 왼쪽 첫 번째 사진처럼 아예 이렇게 충전함을 구매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단가가 200이 넘어가죠. 그래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형으로 사는 거죠. 책상형에 이렇게 충전함이 전원이 꽂아가지고 이게 그냥 거치만 게 아니라 안에 충전함이 있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요게 한 7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200, 300짜리 태블릿을 충전함을 할 때는 2대밖에 못 사지만 물론 지금 이건 20대 기준짜리입니다. 20대짜리 75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래도 예산이 만약에 500만 원이나 있으면 그래도 한 5대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바퀴도 있어가지고요. 이 바퀴로 끌고 다니면 됩니다. 도달총에 있는 물건이시니까요. 이렇게 이 물건들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생각보다 가구 형태로 돼가지고 그냥 경관 좀 앞에 선생님들 충전을 하시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가지고 교실에 미관이 좀 안 좋아요.
철제 하나에 이렇게 뭐 박스가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 좀 가구 형태로 돼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디자인상으로도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가도 아까 그것보다 좀 저렴해가지고 이걸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바구니나 가방에 담아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이게 비싸다 생각하니까 어떤 뭐 저희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다 담아가지고 예쁘게 탁탁 담아가지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데 사실 선생님들이 담당자나 그나마 이거 세부에서 관리하고 고민하고 했지 이걸 막상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시거든요. 충전도 고민하지도 않으시고 잘 꽂아주지도 않으시고 잘 이렇게 예쁘게 정리도 안 해주세요. 그냥 막 담으세요. 그럼 가방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막 담으면 선생님들이 그냥 막 담으세요. 관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이나 가방에 관리를 하시려면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안내나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잘 전달해 주셔야지 가능하고요.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수납함이 있어야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예 그냥 모듈형 케이블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그 인터넷 쇼핑몰에 가가지고 뭐 자석 충전함, 자석 케이블 이렇게 치면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2,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6,000원, 8,000,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앞쪽에 이 모듈을 앞쪽에 이 앞쪽 모듈을 자석을 이제 태블릿에 고정시켜 놓고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자석으로 그냥 붙여놓고 자석으로 탁탁 붙기만 하게 설정을 해서 충전함을 좀 선을 생각보다 그 뒤쪽이 좀 휘어져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석 케이블로 충전하게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용을 해보시면 그 꽂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꽂는 학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학생이 그 충전한 전남 학생이 따로 있는데 자석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걸 또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어떻게 쓰세요 하길래 저희 학교 걸 봤는데 저는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선생님 저희는 이제 학생용 태블릿이 따로 있고요. 교사용 태블릿 저희 이제 학교에 이번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교사용 태블릿을 다 이렇게 한 대씩 다 대여해 드렸거든요. 그 교사용 태블릿으로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사용 게 아니라면 더 크게 썼을 건데 교사용이라서 그나마 저렇게 숫자 55 정도만 썼지 학생용은 더 크게 씁니다. 엄청 크게. 일단 선생님들 중에 학생 이렇게 앞에 쓰면 별로 안 예쁘다고 막 뒤쪽 케이스 여러 가지고 안쪽에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단 이 태블릿 담당자의 가장 큰 역할은 태블릿이 분실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왔을 때 몇 번인지 확인이 금방금방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글씨는 매직으로 그냥 크게 쓰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너무 크게 써가지고 부끄러워서 가져가지 못할 만큼 크게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건은 꼭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제 구입이 됐는지 언제 들어봤는지 저렇게 연도를 붙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저기는 그림상 2020년도 11월 달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지금이야 담당이 계시니까 이 태블릿이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관리된 건지 알 수 있지만 이게 연도가 좀만 지나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게 태블릿이 언제 왔는지 몇 번 태블릿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태블릿이 언제쯤 들어봤는지 이렇게 꼭 붙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요거 말고 하얀색 라벨지 있잖아요. 그 보통 행정지에서 주는 거 라벨지 붙이면 잘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런 라벨지도 잘 붙는 거 강하게 붙는 것들도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잘 안 떨어지게 붙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시고 그다음에 모든 태블릿에는 넘버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교사용이라서 학생용들은 훨씬 더 크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가져가게. 태블릿 관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청라초등학교 태블릿이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태블릿 번호 있고 태블릿 기종 적어놨고요. 보관한 번호는 이제 학기 초에 이건 학기 초에 배부하기 전인데 배부할 때 배부하면은 이제 보관한 번호에 따라서 몇 번을 배부되었고 지금 이제 뭐 기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다음 케이스 색깔이 다르니까 무슨 색깔 케이스로 했고 학교 예산으로 샀는지 아니면 보관 장소 어디다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들어왔던 온라인 이제 이 선도학교 예산을 샀던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청라초 20년도에 들어왔고 20년 들어왔던 01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종 적어놓고 커버 색깔, 구입처, 저 교육청에서 구입해 줬으니까 현재 보관 장소는 이 당시에는 전산실이고 지금은 각 학년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록들을
관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몇 번 테이블이 몇 번이 언제 왔는지. 지금 구입 연도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좀 바빠가지고 했지만 저는 여기다가 구입 연도뿐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그 기기 장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TV로 요즘들 학교에 무선 AP 하시라고 하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든 교실에 AP가 언제 설치되었냐고 다 물어봤는데 AP가 또 회사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뭐 AP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무선 인터넷망 설치 현황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교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고민은 계정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 구글, 이 갤럭시 탭을 사용하실 경우에 가장 고민을 하실 게 이제 계정 관리 문제입니다. 구글 쪽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맡길 건지, 학교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통으로 관리를 할지, 학교에서 개별 계정을 만드는데 각 태블릿마다 개별적으로 계정을 만드실지, 아니면 돈을 주고 아예 사버릴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생에게 각자 계정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개별 이제 1인 1 태블릿이 관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집으로 이제 보낼 때 가정 대여 사항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생의 기기 사용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태블릿을 대여하시면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비밀번호가 뭐예요? 까먹어서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담임에게 물어보든지 담임 선생님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든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 기기의 그 사용의 자유로움을 주고요. 사용 기간 중에 계정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160대가 나가면 분명히 비밀번호 꼭 물어봅니다. 계정번호 꼭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학생 개별로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팁입니다. 반납할 때 설정을 원래대로 해놨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반납할 때 패턴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로그아웃을 안 해놓고 온다거나 아니면 동기화 시켜가지고 개인정보가 삭제가 안 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풀기나 로그아웃이나 개인정보 삭제가 꼭 되어 있도록 체크하고 오시면 좋고요. 아예 귀찮으시니까 그냥 올 때 초기화 시켜서 오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초기화 설정하는 버튼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초기화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것도 귀찮아요. 막상 180대 오면은 관리하신 분들 이렇게 다 초기화하시고 확인한 것도 귀찮거든요. 막상 되면. 그러니까 애초에 대여할 때 초기화해서 반납하도록 안내까지 해가지고 초기화 시켜서 초기화된 것만 반납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팁이 있다면 삼성 태블릿은 이 방문 출장 수리가 안 되십니다. 선생님들 수리하시려면 태블릿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 태블릿의 수리는 참 애매한 게 액정 깨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안에 있는 메인 보드가 망가지면 사는 거나 메인보드 교체하는 거나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태블릿 이런 이제 문제가 좀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학교에서 아예 계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본교의 예시입니다. 본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 때문에 태블릿을 원래 학기 초에는 담당자는 이제 잘 관리하고 싶고 계정 관리하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죠. 맞는 그런 열정에 각각의 태블릿을 다 관리 계정을 다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쓰다 보면 중간에 그 스티커가 떨어진다거나 계정이 뭐 섞인다거나 이 태블릿이 뭔지 막 이래가지고 꼭 와서 선생님 계정이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 태블릿 계정은 뭐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그때마다 막 소개해주고 귀찮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계정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계정을. 이때 이제 어떤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은 이걸 이제 구글에서 이제 G 스위트나 이런 계정을 통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개인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셔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 계정 하나가 180대 태블릿 다 같이 로그인 돼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나의 개인 정보쯤은 아주 그냥 날개 나겠죠. 그러시니 개인 그 구글 계정을 만드시지 마시고요. 구글 G 스위트나 에듀케이션 통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이건 당장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니 학교 유지보수 업체에 물어봐도 되고요. 학교의 주변에 이런 그냥 구글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교육청에 물어봐도 되고요. 다 물어보시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 다르십니다.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계정을 만드시는 학교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청라초등학교 계정, 무슨 학교 계정 이렇게 만드시는 계정도 있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큰 계정이 있어서 그 밑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교육청 계정 아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을 만들면은 교육청 내에서 이제 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버리면 독립적인 어떤 구글 학급 이제 구글 사이트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꼭 문의해 보시고 학교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비번은 담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모든 아이디와 모든 비번이 똑같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모든 태블릿 하나의 계정을 관리하기 좋습니다. 단 원격 수업을 할 때 비밀번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은 나름 이제 이거 어플 필요하니까 이 어플들만 사용하시라고 해서 미리 다 설치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나는 오늘 이 수업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애들 보고 야 학생들 우리 친구들 지금 태블릿에다가 무슨 어플 깔아요 하려면 어플이 로그인이 되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번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비번을 그래서 이제 알려주거나 붙여버리면 꼭 학생 중에 한 명이 비번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한 번씩. 그래서 저도 저희 비번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계정 관리면 비밀번호 다시 그냥 계정 들어가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은 사실 이거죠. 학교 계정을 만들어 주는데 각각의 태블릿마다 각각의 개별 계정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글 G 수트를 통해서 엑셀로 만드시면 그 만드시는 절차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뭐 태블릿 1은 저희 이렇게 CHNA1, CHNA2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블릿에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각각의 태블릿에 계정을 부착해 주시고 비번을 선택해서 비번도 같이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계정만 알려주시고 비번은 담임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 태블릿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비번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으니까 G 스위트 계정 만드실 때 학생들이 처음 접속을 하면 무조건 비밀번호를 교체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버릴 경우엔 학생들의 이제 개인정보, 이제 각각의 다 G 스위트 그 비밀번호 계정이 다르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꼭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어차피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아예 그냥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게 하고 그냥 아예 태블릿에 그냥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잘 학교에 선택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수로 이렇게 개별 계정을 만들 경우에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아예 어플을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플을 담당자가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어플을 켜가지고 플레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이 계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 계정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어플을 그냥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구글 관리 콘솔 앱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웹 및 모바일을 클릭을 하고 웹 추가 안드로이드 앱을 하신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을 하시고 본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클래스팀 같은 걸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앱을 승인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앱으로 설정을 하시고 강제로 설치해 버리면 그 앱이 자동으로 그 태블릿에 설정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계정을 만드시는데 제가 아까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계정이 있고 각각 학교 자체의 계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교육청 산하의 계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시고요. 각각 개별 학교의 계정을 만드실 경우에 이렇게 학교 각각의 그 계정마다 어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계정 만드시면 조금 이거는 만드시는데 바로바로 만들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 구글에서 승인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시고 절차가 약간 더 있으시니까 이거는 좀 더 알아보시고 유지보수나 이런 데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반대로 구글 이 관리 콘솔이나 추가 구글 서비스 접속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플들은 아예 설치를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다가 그림 하나 넣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개별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계정을 공통 계정 아니면 개별 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좀 팁이라서 공식적인 건 아닌 건데 온라인 교과서 선도 예산으로는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자체 예산으로 유지보수 업체나 업체에다가 아예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정을 만들고 계정을 관리하고 태블릿 받으시면 케이스, 충전, 그다음에 태블릿 켰을 때 필요한 어플 같은 경우를 다 설치해서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때 아예 그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필름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계약을 해가지고 다 붙여서 가지고 오게 아예 이렇게 유지보수 업체랑 수의 계약하는 그런 업체들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유지보수 업체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모바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컴퓨터실에 PC 지킴이나 PC 키퍼처럼 PC 보안관처럼 중앙에서 통제하시는 프로그램 아직 이해되시죠? 중앙에서 컴퓨터로 지금 각각의 컴퓨터가 뭐를 하고 있는지 보이고 내가 그 화면을 지금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화면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관리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모바일 가디언스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물론 단가가 좀 있습니다. 한 대에 한 14,000원 정도 단가가 된다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게 14,000원이면 180대면 단가가 다 많이 쓰게 되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단가가 비쌉니다, 선생님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선생님들 저희 원래 PC키퍼 교실에 그 컴퓨터실에 있는 원래 그게 1년 단위 계약이고요. 원래 1년에 3만 원씩 정도 단가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실 다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PC키퍼나. 저기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모바일 관리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180대 다 하진 않으시더라도 뭐 특정 학급이나 뭐 특정 뭐 교과, 뭐 과학실 이런 데서만 이제 클래스 단위로 묶는 거죠. 클래스 단위로 30대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묶어가지고 이 30대 이제 클래스만 이제 어플로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 모바일로 관리하면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간혹 이제 공유 뭐 스마트뷰 공유 같은 거 할 때 얘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MDM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선생님들 뭐 이제 교육부에서 간혹 와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간혹 이제 MDM 서비스가 오기도 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그 패드뱅크 가장 많이 쓰는 게 패드뱅크 그 동기화라 해가지고 동기화 됩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끄럽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신망 통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모바일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 관리 개념이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한 공간에 교실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애들 다 지금 원격 상황이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어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클래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플에 애들아 지금 이 화면 봐면 이 화면 보게 되는 거고요. 애들 지금 무슨 화면이 보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예시를 잠깐만 하나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소리 공유 안 되겠죠? 이거 지금 공유 소리 나갈까요? 아마 그거 선생님들이 사전에 조정해 놓은 수업 환경에 접근하실 수 있음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시점은요. 모바일 가디언이라는 시위 위에 올라가는 추가적인 MBA입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구글 파트너사고요. 이 모바일 가디언은 구글의 플랫폼 클라우드 API 기반으로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디바이스 지금 이 화면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죠? 이 화면 지금 공유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걸 저거를 끄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예 끄셔야 돼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클래스 라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을 지정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화면을 소리가 지금 안 나가시는 거죠? 네, 선생님들 제가 이거 사이트를 제가 아까 유튜브 사이트 혹시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죠? 제가 이거 자료 보낼 때 사이트까지 첨부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여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 컴퓨터에.
아이들이 지금 이게 PC 키퍼처럼, 그러니까 PC 보안관처럼 컴퓨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모바일이 뭘 보고 있는지 화면을 보게 되고요. 이 클릭해 주면은 아이들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겠지만 클릭하면은 개별 학생들의 화면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요. 전체 혹은 일부 학생들의 표를 학생들이 어떤 표를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탭을 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죠. 좀 무섭긴 하지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못 하게 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이 컨텐츠 같은 거 이거 보라고 보내버리는 경우지. 지금 이건 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내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 화면 보라고 보내버리는 거죠. 지금 방금. 이렇게 아예 멈춰버리게 애들 멈추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선생님 설명할 때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학생들이 지금 이 어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시간대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떤 학교에서 괜찮다고 소개해 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뭐 이건 정말로 이런 점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정도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 어플 회사는 모바일 가디언스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은 무조건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크롬북을 사용하시면 저게 기본적으로 다 저런 제어 시스템이 가능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 모바일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어플을 따로 구매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대당 14,000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대당 14,000원이면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선도학교 선생님들이 500분이신데 그중에서는 이런 거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기 관리 이런 것들 고민하실 바에 교육적으로도 고민하고 싶은 분들 계시니까 차라리 14,000원짜리 30대 하면은 50만 원 내로 하나 딱 시스템 구매해 놓으면 수업하시는데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뭐 특정 교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연수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들으시다가 본교에서 이런 거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요 라고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좋은 팁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너무 다다다다 말씀을 드렸네요.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막 속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아가지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태블릿 PC 스티커 강력한 걸로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나요? 이거 사실은 저는 학교에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학교에 저는 그 자료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는 라벨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골라가지고 일반적인 하얀색 라벨지는 안 썼어요. 하얀색 라벨지는 금방 떠지거든요. 지워지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얇은 라벨지로 붙였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어떤 학교 거기다가 더 붙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더 좋긴 한데 사실 좀 번거롭죠. 2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쓰고 있는 기본 라벨지는 금방 떨어져가지고 또 금방 지워져서 관리가 잘 안 되십니다. 네. 선생님들 계속 궁금하신 채팅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단 태블릿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은 먼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년별로 모여서 어떤 학년에서 쓸지, 어떻게 보관할지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태블릿 충전함이랑 케이블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미리 결정하지 않으시면 막상 오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계정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 그 계정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뭐 동일 계정으로 쓸지 개별 계정으로 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생님 눈앞에 태블릿 180대가 오는 순간부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 조사. 우선 제가 밴드에도 추가 올려드리기도 할 건데 일단 선생님
지금 PPT 먼저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PPT는 제가 지금 선생님들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몇 가지 수정해가지고 저희 밴드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추가로 약간 좀 수정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태블릿이 왔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장비 오시면 막 해보고 싶고 해서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별로 관심 1도 없는데 학교에서 180다 갖다 주니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분실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분배하세요. 학년에. 그래야지 좀 관리가 되세요. 분배하실 때 이런 이제 라벨지나 이런 것들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작업하시고 나눠주시고 관리하셔야지 혼자 관리하시면 사실 안 되십니다. 왜냐면 자꾸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이게 한 20대, 30대가 아니라 180대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빠져가지고 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학교마다 보관법은 다르죠. 저희는 아까 저 첫 번째 사례였죠. 각 교실에 저희는 이제 60대니까 두 반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년부장반, 하나는 저희 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교실에 있으면 좋은 점은 확실히 활용성이 엄청 높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정말 좋고요. 애들한테 쓰라고 하기도 좋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뒤에 큰 철판이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선생님들이 약간의 좀 불안함, 분실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분실된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가까이 있는 게 제일 활용이 좋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애들이 많이 쓰게 되고요. 어디던가 보관하게 되는 순간부터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1년, 2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속도가 확 느려지고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저는 받는 즉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배부해 버리고 바로바로 쓰게 하시고 교실에 배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쓴 학급 관리 시 유의할 점. 첫 번째 유의하실 점은 충전함 쓰실 때 그냥 전자파가 좀 나와요. 그게 좀 무료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뒤쪽에 놓으시고 학생들 없을 때 충전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비밀번호 관리는 저는 귀찮아서 사실 저는 귀찮아서 애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하는데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태블릿 관리해주긴 하는 거고 학생 한 명 정도에게 태블릿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잠시만요. 아니, 학교에서 관리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그 충전 같은 거 할 때 미리 충전하지 않으면 이제 사용하지 못하니까 충전을 미리미리 좀 하도록 했습니다. 태블릿 PC 사용은 사실 저는 하진 않고요. 저는 대여 시스템만, 스마트 기기 대여만 기한을 올렸습니다. 모바일 가디언스였습니다. 모바일 가디언스. 마지막 태블릿 관리 프로그램은 모바일 가디언스입니다. 모바일 가디언스 담당자 연락처를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있는 건 아닌데 잠시만요. 번호를 하나, 이거는 다시 말해주면 저는 이 업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니까 문의할 수도 있으니까 번호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010-3850-4802입니다. 3850, 네. 여기 업체 담당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문의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참고로. 많이는 안 사고요. 저희 반만 좀 관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1시간 연수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그러신 거는 글 채팅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밴드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나 이런 것들은 잘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다음 시간 연수를 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음 시간 연수는 4시 40분에 시작될 겁니다. 선생님들 다음 시간 연수는 40분에 들으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빨리 닫아서 말씀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연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